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바이오주, 여러분들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바이오주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못 잡는 뭐 이런 게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제약 바이오주죠. 자,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요즘 약간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눌림목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관련된 정책 뉴스예요. 그래서 바이오 4차 산업 기업에 대해서 코스닥 신규 상장 38개에서 지난 3년 동안 38개에서 80개로 향후 3년 동안 이렇게 늘어납니다. 엄청난 거죠. 많이 늘어납니다. 2배 이상이 상장을 할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험 자본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이 모험이에요, 모험. 왜냐? 인간이 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100% 확실하지 않아요. 100%.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공장에서 만드는 철강이다. 아니면 자동차다. 이런 것들은 100%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이 나오고 파는 거죠. 뭐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뭐 먹을거리, 과자라던가 이런 거, 라면 이런 것도 물건이 나와서 파는 거죠. 이건 100% 나오는 건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구개발이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늘리겠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80곳 상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많이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바이오 4차 산업 80곳 상장, 코스닥 상장 하겠다는 거 여기서 우리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후 성장성을 고려한 핵심 심사 지표를 새로 만듭니다. 심사 지표. 그 전보다 좀 더, 그러니까 상장은 많이 하되 어떻습니까? 지표를 만들어서 감시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정부 측에서. 자,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매출처와 거래 실적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신약, 신제품 개발 이후에 이 매출 확대 가능성만 있으면 상장을 인정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뭐 나머지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사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뛰어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바이오 업계에서 체외 진단 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외 진단 기기 요거로 인해서 이제 체외니까 몸 바깥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인 인구와 만성 질환 증가에 힘입어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요게 이제 의료 기구 또 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노믹트리와 시젠이 있다. 뭐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체외 진단 기기가 요즘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바이오주들 대장주 현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인데 60만 원 찍었다가 좀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현재 29만 4천 원. 29만 4천 원,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나서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쌍두마차가 좀 어느 정도 힘이 어느 정도 실리는지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이 5월 14일 날 뭐 13%까지 올랐다가 또 다시 눌림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눌림새 나오는 이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직은 좀 힘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쌍두마차 두 종목의 힘을 좀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한 다음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 요 종목으로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를 나왔죠.
바로 제가 추천을 해서 이 30%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제가 4월 29일 날 추천해서 4월 30일 날 상한가를 달성해서 매도를 했었고요. 자, 그 종목 언제였죠?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좀 눌렸어요. 눌렸다가 오늘 한번 치고 올라옵니다. 와, 이거 웬일입니까? 요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약간 그 대장주들이 좀 주춤한 가운데 현대바이오가 좀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암이죠. 암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 스티브 잡스가 그 돌아가셨던 원인, 정말 치사율이 높은 췌장암을 치료하는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다르게 추세 자체가 상방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 가졌다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익 났었던 때는 이때고 매도했고요. 다시 한번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유료현대 사실 들어갔었어요. 뭐 현대바이오와 같이 뭐 바이오 주들 속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좀 약간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거를 뭐 숨기고 이런 게 더 이상한 거죠. 아까 전에 밝혔잖아요. 현대바이오는 상한가를 갔다. 하지만 바이오솔루션에서는 조금 소폭의 손실이 있었다. 이거 뭐 정확하게 투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바이오주들 들어가서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바이오주들 자체가 실적 가치나 아니면 자산 가치보다는 꿈을 먹고 들어가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봤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손절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손절 나왔을 때 좀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이럴 때 먹을 때는 또 먹고, 또 이럴 때 먹을 때 먹고, 현대바이오도 상한가 갈 땐 가고, 손절 칠 때는 뭐 요 정도 구간에 손절 쳤어요. 이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뭐 손절 치는 거는 좀 약손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뭐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골 재생, 우리가 이 무릎 있죠. 무릎이 있는데 거기에 연골이 계속해서 닳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좀 뛰기만 해도 무릎이 쑤셔서 정말 비 오는 날 정말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바이오 솔루션이 있다면은 그 걱정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솔루션 정말 신기술, 미래 산업으로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 타이밍만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절을 하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의 옛날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종목이죠. 언제였죠? 2017년 그 뒤로 계속해서 빠지는데,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바이오나 바이오 솔루션 등등이 실적 가치까지 담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적 가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꿈으로 보면 이게 1등이에요. 투자대사에서 꿈 이러면은 이게 1등입니다. 이거 희망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게 꿈이 많은 종목은 그렇습니다. 이 꿈이 많은 종목은 세력이 바닥에서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언제 실현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런 종목들,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대장주들로 불리는 종목들을 좀 꾸준히 지켜본 다음에 2등주, 3등주로 한번 따라 들어가면 봄직하다. 신라젠. 뭐 한때는 이게 1등주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신라젠은 뭐 2등주, 3등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가지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이거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주식입니다. 지금 안 좋게 뜨겁습니다. 안 좋게. 코오롱티슈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뭐 그 전까지 42,0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있다가 조금씩 빠지다가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지고 2단 하락을 했어요. 2단 하락.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왔다가. 요게 이제 인보사 관련 소식 그것이 밝혀지면서 나오고, 인보사가 좀 안 좋다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다. 양심 문제죠. 양심 문제.
양심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을 했다는 거. 근데 요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코론티슈진이 물론 양심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주식과 양심 이런 것들은 약간은 좀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양심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뭐 강원랜드 같은 거 보시면 이 도박 산업이죠. 도박 산업이 꾸준하게 올라가요. 또 도박 산업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예전에 뭐 뉴프라이드 뭐 마약 뭐 대마초 물론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또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 코론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이제 가짜 백수호 사건 이런 걸로 한창 주목받다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42,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완전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코오롱인데 여러분 코오롱 그러면 많이 아실 거예요. 코오롱은 이제 그래도 그 대기업 중에 하나죠. 코오롱. 근데 이제 이게 너무 4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PBR은 별로 여전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코오롱 기업이 아직까지 62% 굉장히 대주주로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근데 아직까지 좀 들어가기는 약간 그런 게 실적 부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 부문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흑자 전환이죠. 근데 흑자 전환 가기 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흑자 전환에서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적자 감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확대해 볼게요. 적자가 커지고 있죠. 마이너스 36억에서 마이너스 227억까지 확대됐죠. 적자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적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억. 요때가 신호예요. 요때가. 그러니까 이게 뭐 플러스 100억 이렇게 흑자 전환해버리면은 이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 그럴 거예요. 다. 바닥에서 이제 턴에서 올라갈 때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억 됐을 때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 227억에서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돌아설 때 코오롱티슈진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권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뭐 거래량도 이제 예전보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한 번은 무조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 많은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쌍두마차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온 좀 보시면서 눈치 잘 봐가면서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현대바이오를 좀 추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 뭐 바이오솔루션이라던가 신라젠 보신 다음에 코론티슈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단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가 조금 적자가 좀 좋아지는 거. 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 요 정도 됐을 때 추세가 약간 좀 턴에서 골든 크로스 나온다 싶을 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은 종목을 진단 드렸어요. 5종목에서 6종목 가량을 진단을 드렸습니다. 많이들 찾아보시고 각각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입 시점, 매수 시점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